한번 볼까요? 일단. 진짜 200개죠? 그죠? 가짜 200개가 아니라. 예? 근데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200개 채웠다? 예?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200개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자, 일단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자기 사진도 안 올려놓고 자기 사파 올려놨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은 보니까 일본에서 공부는 요쪽을 전공을 하셨는데 공부하는 건 스타일이 약간 맥켄지 스타일이 있어요. 보스턴 컨설팅에서도 근무를 했고 맥켄지에서도 이것저것 일을 하고 주요 이 사람이 이게 원서의 커버인데 주요 이 사람이 다루는 부분은 이메일 마케팅으로 매출 올리는 부분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그 저자 속에 보면은 사이트가 하나 있죠. 가보면 이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이메일 관련으로 좀 하는 분인 것 같고, 자, 일단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대단한 내용을 보다는 저는 제일 포커스에 많이 맞춰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예, 기획 제안서를 쓰는 순서. 여러분 아마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안서를 쓸 때 작성하는 순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프리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참고로 이 책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린 책이긴 하대요. 네. 재판도 상당히 많이 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획서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마 기획서 잘 쓰는 법일걸요? 일본 책. 지금 쓰는 순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그때 느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렇게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죠? 그게 노하우죠. 그죠? 그런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획서를 절대 잘 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떨 때는 되게 잘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못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획서를 잘 쓴다는 사람, 기획서를 뜻만이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업무를 하는 로드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점점 디벨로핑 시켜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작업 로드맵이 확 줄여버리는 걸 뭐라고 해요? 혁신이라고 말해요. 혁신. 그죠?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많이 축약이 된다고요. 그런 걸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처음에는 이 프로세스가 이게 뻔해.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서요. 나만의 특별한 로드맵이 생겨났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일을 하거나 뭐를 배울 때 맨날 101 이거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리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뭐 나왔어요? 그런 거 있죠? 1 뭐를 넣어라, 2 몇 분 끓여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면
그렇죠. 그 저자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디벨롭을 안 하면요. 처음에 제시한 사람의 로드맵 그 노하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건 완벽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즐거워야죠. 그리고요, 반복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성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거나 뭐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작성하는 로드맵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 로드맵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거죠. 수정 보완해. 자, 창희 씨는 제일 먼저 뭐를 쓰셨어요? 제안서랑 기획서랑 좀 틀리는. 오케이. 환경 분석부터. 제안서 쓸 때는 환경 분석부터 들어간다. 맨 앞장에다 넣는 거.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앞장에다 배치를. 앞장에다 배치한다. 오케이. 혜경 씨는요? 아유, 자주 오시는 분만 있으니까 이름을 다 외워버렸네. 혜경 씨는요? 오케이. 일단 주제를 설정해야 된다. 오케이. 서경채 씨는 뭘 쓰셨나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저희는 워크샵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주제를 오케이. 그 얘기 여기서 나오죠. 창희 씨 기억나세요? 그 얘기 여기서 나와.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제안서 기획서의 주제를 선정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언제 하는 거죠? 안 읽으셨죠? 오케이. 네? 팀장님 안 읽으셨죠? 아니, 팀장님, 과장님 안 읽으셨죠? 3년 전에 읽으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오케이. 그거 나와요. 고객이 문제를 알고 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그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매트릭스가 딱 기억나요? 그 매트릭스 되게 괜찮은 매트릭스예요. 고객이 문제를 알고 있어. 아니, 모르고 있어. 나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요, 워크샵을 통해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워크샵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가장 주제 잡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고객은 알고 있어. 예?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요. 그렇죠. 실행 위주의 기획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뭐 그 뒤에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팀장님은요? 저는 제안 요청서나 발의서나 이런 기초 자료. 오케이. 예, RFP나 이런 거 뜯어보고, 이런 거 뜯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과장님은요? 예, 제일 먼저 하시는 거. 그냥 쓰세요? 일단? 오케이. 과장님은 그냥 쓸 수도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그 다음에 김희진 씨는요? 고객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오케이. 고객이 일단 원하는지. 자, 그럼 이 사람이 제안하는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이 사람은 크게 덩어리로 6단계 얘기를 하고요. 아마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 책 자체가 많은 양은 있는데 정리는 좀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냐, 막 체계성 없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읽다 보면은 많은 건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 뭐가 안 되냐면요, 구조화가 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창희 씨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뒀다가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머릿속에 뭐 이렇게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책을 읽어도, 보고서를 써도, 기획서를 써도 결국 한 메시지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자, 일단 6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준비하기 라는 얘기를 해요. 준비하는 얘기에서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2단계 주제 정하기. 3단계 고객의 현상 깊이 파악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요, 4단계 해결책 기획 제안하기. 5단계 쓰기. 오케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엔 이 단계 다 점핑하신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많이 쓰다 보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점핑이 돼요. 많이 쓰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은 안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빨라진다라는 거죠. 왜 빨라질까요?
많이 하니까. 예, 많이 하니까 빨라지는 거지, 뭐, 특별한 노하우나, 여러분, 일단은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일을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아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좀 드러내야겠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기획서를 되게 잘 쓰는 실무자들한테 기획서 쓰는 법을 배우자. 그럼 하나도 못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난 그냥 점프하는데. 예. 왜 점프하는데? 그건 다 잘 모르겠다는. 왜? 자기가 이제 실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프로세스를 이렇게 낮게 달게 이렇게 자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런 거 잘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실무에서 배우신 분들은 잘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목적성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실무하시는 분들은 기획서를 왜 쓸까요? 일하려고 쓰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들은요,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6단계, 프레젠테이션 및 후속 조치.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서 뭘 느껴요?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기획서 작성은 총 6단계에서 한 단계밖에 안 해요.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앞쪽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뒤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얘기가 더 많지. 물론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이팅 다운 하는 거는 이거 한 단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획서 작성할 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요. 앞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이요. 예. 내가 이 준비 워밍하고요.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고객의 현상을 관찰해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리까리해요. 고객의 니즈를 보고 나서 주제를 선정하는 건지, 주제를 내가 선정하고 나서 고객의 니즈를 바라보는 건지, 여러분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이 사람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깊이 그냥 알아보기가 아니고 깊이 알아보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그 측면에서 보는 게 오케이. 깊이 알아보기지 않느냐. 오케이. 서영채 대리님은요? 저는 그 고객이 내부 고객도 포함된다면 CEO의 의향이나 이런 것도 이제 3단계에서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창희 씨는요? 하나 아쉬운 점은 오케이. 수정하는 단계가 꼭 거치거든요. 여기에 수정하는 게 있어야 된다? 네, 수정하는 단계를 지금 안 넣어놨는데. 오케이. 김희진 씨는요? 저는 어떤 제안서냐, 어떤 기획서에 따라서 순서는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일단 일반적인 걸로 하면 이게 일반적인 거는 이 방식이라고. 이 방식이요? 왜요? 일단 기획이라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서 던져주고 그걸 하게끔 설득하는 작업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획이나 제안 준비하는 거는 자기의 몫이고, 그다음에 고객을 파악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힘든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창희 씨는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고객이 말고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사용자라는 그 측면의 고객이라면 지금 관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고객이 이제 우리 상관의 사장님이다. 우리부터 지시를 받은 기획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 3단계가 훨씬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중도적이군요. 네? 김혜경 씨는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1단계 전에 우선 고객의 가장 큰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1단계 전에. 1단계 전에. 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사이사이가 계속 고객 니즈를 계속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오케이. 과장님은요?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왜요? 아니 어차피 기획이라는 게 리니어하게 앞에 게 정해지면 무조건
뒷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리 갔다 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반대로 해야 하는 얘기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게 정확히 보면은 김혜경 씨가 조금 맞힌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에 조금 깊이 파악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게 깊이 파악한다라는 게 자기가 정한 주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쓰는 것 자체는 기획서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거나 뭐 한다라는 것보단 기획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의 주제를 내가 파악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솔직히 여러분 나는 되게 중요한데 그 받는 사람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그 갭이 엄청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근거로 뭐 이렇게 메꾸겠지만 솔직히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기획이라는 게 이런 논리적 이런 걸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설득 잘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미 설득이 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 내가 저 사람 별로 같아. 저거 별로 나랑 주제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요.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 요것만 얘기를 한다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프로세스를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 이 깊이가 빠진다고 하면요 거꾸로 바꿔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깊이가 들어온다면 이 준비하기 안에 고객의 니즈를 좀 넓게 살펴보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생각이 일단 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전제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만든 거 아닌가요? 오케이.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기획서 쓸 때요. 여러분은 사장님과 팀장님한테 그런 니즈를 많이 고민하세요? 정말? 그 기획서를 쓰다 보면? 그죠? 여러분 기획서를 이렇게 막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은요. 깊이 계속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이제 에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읽히는데 쟤는 안 읽히는 거야. 내가 내 걸 딱 읽어봤을 때 뭐예요? 되게 설득적이야. 근데요. 상대방은 되게 설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즈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획과 제안을 제일 잘하는 보고서랑은 또 달라요. 여러분 보고서는요 시켜서 한 거예요. 그죠? 기획과 제안은 ready to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뭐예요? 일단 내가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봐야 되는 게 기획에서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시기가 뭘까요?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예요. 있을 때. 아마 여러분이 홍보 회사를 홍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아까 서경채 씨네 회사 탑에 지금 매출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요. 잘 오르고 있을 때 제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제안은 이거죠. 더 잘 오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 오르고 있죠.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문제점을 느끼겠죠. 그 회사 내에서 이왕자왕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니즈를 파악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의 순서와 이 니시다 도르 이 사람의 순서에 차이점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 사람의 얘기를 답습만 한다고 들으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도 배워지지 않아요. 나랑 걔랑 차이를 봐서 뭐예요? 차이점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 책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부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이렇게 뒤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잘만 되던데 니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푸네? 그럼 갭이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학습해야 될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획서 쓰는 건 이렇게 푸나? 라고 하면서 뭐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학습이죠. 탐구적인 학습,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쭉 보다 보면 뭐겠어요? 얘는 이렇게 쓰는 거고, 네, 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책을 봐도. 자, 일단 이 사람이 책이니까 일단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 사람은 이런 프로세스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사람의 로드맵을, 여기 책에도 나오죠? 로직 트리 스타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단계고 뭐예요? 세부사항은 꼭 17단계예요. 이 아래는요? 200개죠? 이게. 그죠? 이 사람의 프로세스도 로직 트리로 하면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끄러운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플로우를 보신 적 있어요? 이 플로우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플로우도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 정신없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 플로우를 작성의 순서로 짰는지요. 이 사람 나름대로 중요도 순서대로 짰는지, 가나다라 순서로 짰는지 조금 헷갈려요. 보다 보면은요. 일단 자, 기획서 제안서 작성의 주요 스킬. 일단 이 사람이 말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제가 다는 안 하고요.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본질 이야기. 이 사람은 제안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안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첫 페이지에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제안과 기획을 굳이 나눠서 설명할 건 없지만 분류해서 설명은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제안은 뭐라고 그래요? 제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상.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해석해 보면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 예. 우리가 여기는 제가 니시다 이 사람을 변론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상.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 혜경 씨는요? 가능성?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이라는 거는 그 고객이 이 제안을,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거에 관한 니즈가 있어서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만 던지는 작업이고, 오케이. 기획서는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관련된 디테일을 정리하는 거로 적혀 있어요. 오케이. 소영씨 대리님은요? 대화. 제 느낌. 오케이.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발견이라고 말을 해요. 네. 문제의 발견을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는 걸 기획이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이 프로세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 앞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기획이 계획이잖아. 기획은 제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도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냥 해봐요. 예. 물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구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의구심을. 예. 자, 일단은요. 이 사람 얘기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일단 기획을 하건 제안을 하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컨설턴트들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컨설턴트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하려 하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제안을 잘하는 것보다요. 문제점을 잘 알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는 순간이요. 약봉다리는 들게 생겼다니까? 무조건.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아픈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아프게 돼요. 그죠? 여러분 컨설턴트를 부르면요. 매출이 올라도 문제예요. 그죠? 매출이 내려가면요. 문제죠. 매출이 똑같으면요. 문제죠. 왜 그럴까요? 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요. 더 성장하고 싶으니까. 또요.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웃풋이 매출을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걔가 문제점을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날 불렀지. 병원에 갔다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뭐 하는데 가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잘 되고 있는데 컨설턴트를 불렀어. 그러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점, 여러분 딱 컨설턴트 불렀어요. 했더니 얘가, 회사에 문제점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맹한 거죠. 그죠? 불렀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문제점을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야? 더 성장하고 싶다. 여러분, 컨설턴트는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이요. 문제점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잘 안 해요. 그죠? 여러분, 감기에 걸려야 건강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방은요.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과 제안을 제일 잘할 때는 문제성에 대해서 제일 잘 봐야 돼요. 이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성을 보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야 돼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쵸? 건전한 의구심. 지랄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떠나죠. 그죠? 맨날 깐족깐족 거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럴까 과연? 그쵸? 정말 저게 진짜 걔의 의도일까? 그러면서 뭘 보는 거야? 원론적인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면, 여러분, 문제를 제시해주면,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기획은요, 제안은요, 이 문제가 공유됐을 때 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그건 또 문제죠. 그죠? 자, 일단은 문제를성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사장님은 언제나 문제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은요. 난세 때 나오죠. 그렇죠? 영웅도 난세 때 나오죠. 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뭘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다가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문제를 갖게 해줘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요? 문제도 여러분 되게 많죠. 크게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잠재적 문제가 있죠. 실체적 문제가 있죠. 그죠? 또요. 관계적 문제도 있죠. 그잖아요. 앞으로 있을 문제, 중장기적인 문제, 단기적인 문제. 지금 회사는 어떤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네? 경제적 문제. 그렇죠? 회사라는 게 프로핏 단계니까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따지면. 장기적인 문제? 진짜? 회사가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매일 바쁘죠? 회사가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체를 한다면 매일매일 바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장님이죠. 실무자들은요. 여러분 회사는요. 발등에 불을 끈다니까요. 진짜. 앞으로 이거 투자하시면 20년 후에 큰 돈을 벌 겁니다. 그거 누가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R&D를 많이 안 하잖아요. R&D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봐요? 그냥 M&A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브랜드 키울 거면 브랜드 사오는 게 나아. 왜요? 그거 언제 키우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인데 문제를 제대로 보세요.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뭐예요? 문제를 볼 때는 뭣도 염두하고 봐야 돼요. 언제나 제시할 때. 그렇죠.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욕먹어요. 오케이? 욕먹는다. 야, 문제, 그래, 그 문제다. 해결 방안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면요. 왜 욕먹는다니까요? 문제를 제시할 때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해결책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도.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사기인지도 뭔지 모르지만 이미 갖고 있는데 이 안에 뭐예요? 프로세스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잡아주는 거야. 왜요? 왜 프로세스를 잡아줄까요? 보고서 써줘야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회사 이거 문제입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왜 그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일단 자기가 그렇게 느끼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 바로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설득력이 좋을까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요? 그리고요. 돈도 없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뭐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쫙 사례도 써주고 리서치도 하고 뭣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뭐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획비가 없어.
그죠? 우리나라에 기획 컨설팅 피가 없고 맨날 뭐예요? 어디다가 묻어가잖아. 이렇게 묻혀서 주잖아요. 왜? 아웃풋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획 컨설팅 잘못하다가 보면 뭐예요? 그냥 맨날 쫓아다니면서 헛소리만 해주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술만 많이 먹어. 술만. 미안하니까 술이나 사준다고요. 그죠?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 하는 사람들도 리서치 해주고 뭐 이렇게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브랜드 회사에 있었을 때는 기획비 이렇게 잡으면 언제나 기획비 이렇게 깎아쳐요. 근데 거기 있는 예산을 인쇄비나 이런 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비를 못 받거든요. 그렇죠.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요. 해결 방안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때 뭘까요?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해결 방안은 되게 클리어하게는 안 나와. 그래도 뭐예요?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제안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논리적으로 막 뭐 이렇게 정보 이런 것도 잘하지만 이 직감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책에서 나와 결국. 그렇죠? 기획의 초기 단계는 뭐라고 해? 이 사람이 직감이라고 했는데 직감은 너무 말 자체가 너무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통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통찰. 예. 그러니까 뭘 조사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요? 경험과 그동안 내가 책을 본 거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뭐예요? 이게 한꺼번에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하죠. 나중에는요. 한꺼번에 하잖아. 그죠? 운전할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어때요? 앞만 보죠. 그러다가요. 좀 여유 생기면 뒤도 보자. 조금 여유 생기면요. 야, 예전에 한번 제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내 친구가 나보고 놀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틀고요. TV를 보고요. 담배를 피면서 음료수를 먹고 햄버거를 갖고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텔레비를 끄자. 그러면요. 심심해. 한꺼번에 이 7가지 업무가 어떻게 다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애는 요새 SOE 선전 보면은 방향 전환을 못 하셔가지고 부산까지 가시는 아줌마 선전도 나오는데,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이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획을 한다? 여러분, 기획은 제가 봤을 땐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기획이에요. 이 모든 걸 관장해버리는 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알파, 오메가 다 생각해낸 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계획이겠죠. 예.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누구 시켜서 한다고요. 이렇게 뭐 스케줄 짜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시켜서 한다. 왜요? 이게 대부분이거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까도 총 6단계에서 기획서 쓰는 거 뭐예요? 그냥 마지막 5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기획서 잘 쓴다고 해가지고 기획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기획서 진짜 못 쓰는데도요, 기획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파워포인트 파자도 모르는데요, 투자 기획서 진짜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기획 제안의 목적은 좋은 기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좋은 말이에요. 공자님 말인데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 뭐예요? 제안을 받는 측인 고객에 뭐를 변혁시켜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변혁하기 위해서 뭐를 고민하는 걸까요? 책에 나와요. 맞춰보세요. 이거죠.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를 제시해서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면은 이렇게 갈지도 몰라. 근데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 안 가. 근데 걔가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막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안을 받고 기획을 받았는데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아.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기획의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읽고 행동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변화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획서 쓰는 게 뭐야? 수단인 거지. 여러분이 기획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창희 씨가 말한 대로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기획서를 써야 되는가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건 제가 100% 공감하는 게요. 옛날에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요. 이렇게 기획서 프로세스 하면 회사가 정해진 그 플로우가 있어요. 그대로 해주면 돼. 왜요? 그 사람이, 내가 대하는 사람이요. 우리 회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회사랑 그런 거를 받으면 움직였다고요. 근데 제가 요새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가 지금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옛날 방식으로 쏘면 안 움직여요. 왜요? 야, 나한테 뭐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를 해? 이런다고요. 왜? 제가 타겟하는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내일 그 투자자를 한 명 만나는데, 닭고기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투자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요, 기획서 쓰지 말아요. 예, 귀찮다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요, 기획서 쓰는 것보단 그냥 분리수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매장 사는 거. 그걸 더 좋아해. 왜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러다 자기 읽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예, 근데 돈은 되게 많아. 예, 그러면요, 아닙니다. 기획서는 그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기획서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거 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많죠. 왜 변화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알아야죠. 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쵸?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뭐예요? 이 내용을 가장 앞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요.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이 강한 사람이면 일수록. 여기서 책에서 제안하는 건 뭐 이거. 위기감을 준다. 문제를 중점화하고 명확화한다. 해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성공했을 때 이미지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과 기한을 제시한다. 뭐 기타 등등. 이거는 계속 달라질 수 있죠. 뭐에 따라서요? 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이 기획서와 제안서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든 의도하지 않는 대로든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래 의도하는 대로 변화가 됐으면 기획서가 잘 써진 거고요. 의도하지 않은 대로 기획서를 썼다가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획서를 보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내는 거죠. 근데 가장 쓸모없는 기획서가 뭐예요? 아무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획과 제안의 목적은, 기획과 제안의 목적은 현상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현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금쪽 같은 단어예요. 아까 김희진 씨가 이런 말씀 하셨죠? 설득하는 거라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서는요. 기획과 제안의 목적은 현상을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볼까 배열해서, 배열시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보고서 쓰는 거 했었죠? 뭐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지 되게 많았죠? 진짜 팀장님? 난이도,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배열해서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객은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뭐를 해서 자기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가 되더라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100억 투자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정말? 그 사람 뭘 고민할까요? 100억 투자하면 1000억 벌어요 하면 그 사람 뭘 고민할까요? 100억 날리는 거 고민하는 거죠? 1000억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그 대신요, 이렇게 물을 거야. 정말 진짜? 그럼요, 절 믿으세요. 그래서 투자했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여러분한테 공도 없다고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공이에요. 저 사람의 말을 들은 내가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 두 번째 틀렸다면요, 그럼 여러분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을 말에 믿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제한이 아닐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니까. 제한을 무서워서 못해. 옛날에 제가 한번 제안했다가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제 파트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팔 한 짝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진짜 띄워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현상을 논리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라는 말이 뭐가 들어오죠?
여기 의도성이 들어오는 거야. 의도성이요.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의도성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면 사람은 뭐예요? 간파하지. 그러니까 배열의 순서대로. 네? 배열의 순서대로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활계획표 짜갖고 오라고 했죠. 선생님의 의도가 뭐예요? 좀 시간 좀 잘 활용하라는 의도죠?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 안 하죠? 왜? 그러면 애들이 또 뭐야? 반발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출근 시간 잡아주고 퇴근 시간 잡아주고 뭐 하면 뭐야? 행동이 규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싼 음식점에 가면은요,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한꺼번에 나오죠? 그죠? 근데 좋은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순서 코스대로 나오죠? 왜요? 왜 코스대로 나올까요? 메뉴를 가장 맛있게. 그쵸? 요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거죠? 그죠? 요리를 가장 맛없게 먹는 애들이 뭐예요? 그냥 먹죠? 그죠? 예. 네. 근데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먹잖아요. 그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색을 그 사람한테 확 밝혀주는 순간 어마어마한 태클이 들어온다고요.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투자 안 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야? 결국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이 제안서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쉽게 결정을 안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배열을 잘 못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배열을 잘 못하면요, 여러분의 의도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의도성만 안 들어가는, 내용은 다 들어가, 내용은. 그죠? 내용은 다 들어가는데, 의도성은 안 들어간다고요. 대신요, 빨리 결정을 안 내려주는 이유는요, 그 내용 중에 자기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뭐예요? 정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서 여러분이 비논리적이죠. 그러면요, 거절을 해요. 그것도 뭐예요? 판단이죠. 오케이라고 해요. 그거 판단이죠. 근데 아무 보류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보를 더 갖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이가 커가면서, 창희 씨도 나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해요?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해요? 가끔은 그러죠. 그죠? 어떨 때요? 전혀 모를 땐 그러죠. 그죠? 근데 점점 뭐가 많아요? 근데 가끔은 뭐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머리에다가 총 갖다 놓고 하란다고 해. 그때는 하란다고 하죠. 근데 누가 물어보죠. 너 왜 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총에다 머리를 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를 제시하면요. 하지 말란 소리야. 그죠? 하나를 여러분 제시하는 순간 상대방은 뭐예요? 하나를 생각한다니까요? 야, 짜장면 먹자! 그럼 짬뽕 땡겨. 그죠? 근데 두 개를 제시하면요. 두 개를 제시하는 순간 선택의 옵션은 저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죠?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잘 안 좋아. 왜요?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거죠. 그거잖아. 하나 좋고 하나.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건 안 좋은 거잖아.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럼 세 개를 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러면 다 뭐가 돼요?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고르지 않은 두 개는 뭐예요? 덜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 스스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거니까 뭐예요? 만족도도 좋아지고, 여러분,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은요, 쉽게 자기를 책망하지는 않는다고요. 원인을 다른 걸로 두지. 내가 차를 샀어. 그렇게 사지 마라, 차를 샀어. 근데 그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요, 내 잘못으로 하는 사람보다야, 딜러가 나쁜 놈이네, 거기에 리콜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을 제시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제안하는 상사와 이 투자자들은요, 상사는 뭐가 있어요? 나보다. 권력이 있죠?
투자자는요? 돈이 있죠. 근데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잘났어요? 잘났으면 왜 나한테 와가지고 불쌍한 소리예요? 그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판단을 잘하고, 내가 더 잘하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성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쵸? 근데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땐 귀찮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여러분, 투자자 만나면요, 투자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투자 안 해줘요. 투자자한테 이거 하시면요, 이거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면 돈 버실 수 있어요 하면 아무도 안 해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해줘야 투자예요. 투자자의 마인드 뭐냐면, 나 그러면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떠다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바로 6개월 후에 1억 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중간은요? 그 중간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뭘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지식이에요? 그냥 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사회 제안서라면 여러분이 정말 기획서를 잘 써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보단 어리버리한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버는 게 더 빨라요. 예, 정말 깐깐한 그 투자자를 만나면요, 투자 받고 나서도 더 힘들어. 예, 맨날 전화 온다고요. 내 돈 어떻게 이러고요. 예. 근데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좀 좋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제안을 해가지고 기획서를 통과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걸 가지고 얘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고요, 얘가 어떻게 이 기획서를 이용할 거냐. 오케이?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고 저는 낮에는 이제 투자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투자자들도요, 새끼를 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이 원천 투자자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또 물주가 있고 그 뒤에 또 물주가 있어. 그러다 보면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기획서는 제일 하발인 내가 쓰는 거야. 그 기획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가 뭐가 없어요. 난 유통 라인이 없는 거야. 유통 라인이. 거기까지 내 파이프 라인이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기 싫어서 넘기다 보면은 뭐 나까지도 온다라는 거죠. 나도 정하고 싶지 않으면요, 나도 넘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예? 그 다음에 뭔가를 보여주고. 여러분, 문제점을 제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한테, 예? 성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사람한테,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는 거죠. 그거 각자에 맞춰서 뭐예요? 그냥 다르게 접근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기대사항이 뭐냐?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 기대사항 쓸 때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기획서 쓰는 게 아니에요. 기획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 워밍업 하고 있죠? 머리 리프레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기획서 기대사항 보면 사람들이 다 뭐 쓰는지 아세요? 이미지 상승, 뭐 그 다음에 뭐 효율 제고, 뭐 함양, 이런 뻔한 소리 쓰거든요. 이건 그 어떤 것도 뭐야,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옛날에 한번 내가 얘기는 못 해주는데 문화 관련해서 어떤 분들 실장님 것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획서 리뷰를 해줬는데 정말 재밌는 게 10개의 기획서 중에 8개가 다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투자하면 투자되는 회사 이미지 제고, 다 그 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하려는 회사들이? 뭔 이미지 제고.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는 돈을 받고요, 걔는 이미지 제고. 근데 그거 바꾸고 싶지 않나요? 난 이미지 제고 안 하고요, 돈이나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그 사람이 충분히 뭐예요? 땡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획서 쓸 때 이렇게 쓸걸요? 막 쓰고 나서 뒤에다가 기대사항 맨 끝부분에서 대충 써고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서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그 기대사항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걸 했을 때 뭘 가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대비 이렇게 많이 갖는 걸 뭐라고 해요?
효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앞에 있는 얘기는 뭐예요? 드러나 마나한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기 전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기획서를 쓰고 기대상 그 사람한테 뭐를 내 말대로 하면 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내가 되게 클리어해야 된다고요. 뭐를 가질 수 있느냐? 다양한 이익을 고려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다양한 이익이 뭐냐? 일단 효과, 결과의 확대죠. 그렇죠? 효율, 투자 대비 결과와 투자 비율의 양상이 있죠. 그게 효율이에요, 효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개선은 뭐예요? 과거의 연장성세에서 이루어진 소규모의 양상이에요. 개선됐다. 개선되는 정도 갖고 여러분 대규모의 뭐 투자나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마 개선하는 것 갖고 사내에 있는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들어갈 거라고요. 근데 혁신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뭔가 이런 얘기가 들으면 뭔가 뭐예요? 지갑이 열린다고요. 네, 지갑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지갑이 닫히는 거고요. 또요. 유형과 무형도 있죠. 유형과 무형이라는 것도 있죠. 유형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유형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형을 뭘로 해야 돼요? 유형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죠. 통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분, 이것도 뭘까요? 입장별 이익이라는 게. 이게 사내기획서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떤 애는 이익이 되면 어떤 데는 이익이 없어요. 어떤 데는 되게 좋아, 어떤 데는 되게 업무량이 많아. 그러면요, 걔네들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만돼요. 여기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프레젠테이션은요,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느낌은. 프레젠테이션은요, 진행하기 전에 다 사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프레젠테이션 개판돼요. 예를 들어, 특히 사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재무과 과장님이 한번 태클 들어오죠. 감정적으로. 안 해. 우리 이렇게 못해. 이러면요. 프레젠터는 그날 참 엿대는 거죠. 다 사전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사전 조율이. 프레젠테이션은 뭘까요? 프레젠테이션 갖고 뭐를 할 생각은 버려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은 쇼거든요, 그냥 봐주는 청중이 있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본다? 그러면 자꾸 뭐 하게 될까요? 그럼 오버하게 돼요. 자꾸. 네. 오버하는 거는 좀 눈에 거슬리죠. 그 다음에요. 고객 차원에서의 이익을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익을 쓸 때도 500m 수영장이 아니라 뭐예요? 요통에 효과가 있는 수영장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왜요?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혜경 씨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오케이. 500m 수영장이 아니라 요통에 효과가 있는 500m 수영장.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고객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고객은요, 이거를 목적으로 안 본다고요. 고객은 언제나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500m의 수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500m 수영장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요. 다른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공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삑사리를 타는 거죠. 자, 고기능 마사지 기구 무료 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통에 효과적인 고기능 마사지 기구 이용이 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 자, 기획자 제안의 필요 요건은 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안의 초기 활동에는요, 기획자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직감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력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직감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감력을 보고 제대로 보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단, 그 자체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기획서나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정보에 뭐가 필요해요? 배열, 즉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논리가 뭘까요? 논리를 통해서 직감력을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원래 여러분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전문 경영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창업자는 될 수 없어요.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낫거든. 아무것도 맨몸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생쇼를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직감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논리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해, 논리적으로. 그렇죠? 원래 논리적이면 사람한테 뭘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교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감을. 왜요? 우리 했죠? 논리적이면 어떻게 돼요? 졸립다, 이거죠. 왜? 자연스러우니까. 뭐 이런 거, 이런 논리. 돈 없다? 백 없다? 머리도 안 좋다? 몸도 약하다?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네. 몸이 약하면 군인이 될 수 없다. 그죠? 근데 몸이 약해도 군인이 될 수 있다. 군사가 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직감적으로 딱 캐치하는 거야. 이 기획자들은요. 직감적으로 딱 캐치해요. 왜요? 그동안 내가 깔아온 일이 있잖아. 딱 하고요. 문제 해결 방안도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머릿속에 대충 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이긴 안 났죠. 구체성은 자기가 몇몇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죠. 가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요. 논리나 정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나의 직감력을 그 사람이랑 바로 뭐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설을 푸는 거예요. 쫙. 내 말이 맞겠도록.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요, 되게 특이하게도 직감이 똑같았어요. 그러면요,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와, 넌 진짜 나랑 뭔가 통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너를 만나, 이런 애를. 그럼 뭐야?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만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 상사가 나랑 그런 궁합이 정말 잘 맞아. 그러면요. 둘이는 나가서 창업하더라. 뭐 이거죠. 보면. 자, 그래서 기획서 1단계. 자, 그럼 본질을 이해하기 했고, 관계 형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고객을 이해하는 건, 자, 보자. 기획자의 성격에 따라 기획의 내용과 구성의 방법은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배열이라고 친다고 하면, 여러분, 5교시 때 점심시간이면 애들이, 5교시 때 체육시간이면 점심시간에 애들이 막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애들 기준 시킬 때 어떻게 해요? 기준! 이러죠. 기준 하면 애들이 이렇게 줄 서죠. 그 기준이 뭐예요? 고객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어떻게 말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획서가 결국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벌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랑 만날 때하고 제 사장님하고 만날 때하고 남자친구랑 만날 때하고 말하는 톤의 매너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글 쓰는 방식도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뭘 원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요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다 뭐예요? 쥐를 풀어놓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절대 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원래 돈 많고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사장님들은요. 궁극적으로요. 남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회사 차린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뭐예요? 나와가지고 지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얘기를 듣죠. 왜 들을까요? 자기가 더 잘하려고 듣는 거죠. 여러분이 시켜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뭔데요? 그냥 고용한 사람에 불과한 건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장 및 사업부장한테 얘기할 때는 기획서를 쓸 때 경영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거시적인 입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요, 전문성을 갖춘 인사, 뭐 이런 거 있죠. 뭐 인사부장, 인사과부장, 뭐 이렇게 특수반 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안하면 뭘 보고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런 것만 물어봐요. 그리고요, 사용자 중인 주요 인사들은요. 그래서 결국 나아지는 게 뭔데? 그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코치들은요.
얘네들은 중용이죠. 그죠? 얘네들은 중용이면서 뭐를 해요?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제기를 해줘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이기려면요, 이 중용자를 잡아야 돼요. 예, 중도자가 어떤 편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3명이 얘기할 때 둘이 반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한 사람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얘가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흘러가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 중도자들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있고, 아까 서경채 대리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예요. 고객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으면 행동중심적인 제안서를 써주면 돼요. 고객이 문제점을 아직 모르고요, 나는 알고 있으면요, 제안형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작정 기획서를 그냥 무작정 한 폼으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틀리다고요. 그리고요, 고객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과제 획득형이에요. 과제 획득. 이건 뭐죠? 고객 측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 전달하는 기술이 없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고객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면요, 예, 말하면 그럼 워크숍을 하는 거죠. 워크숍. 그죠? 이때 뭐가 되겠어요? 이때 막 머리 끄집어 담고 뭐하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뭐예요? 뭐 2박 3일 워크숍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획 제안을 하고 싶어. 그때도 뭐예요? 내 고객이 어떤 상태고 나이가 어떤 상태면 폼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사람한테 다 알고 있는데 워크숍 가자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은 가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럼 얘기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계속 알고 있는데요, 계속 너무 하다 보면 뭐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획 제안서의 자기관리라는 게 뭐냐? 좋은 기획과 제안의 토대는 본 기획과 제안을 제시하는 기획자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사내 기획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획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만 그 기획서도 좋게 평가가 받아져요. 그러니까 가끔 기획하는 애들은 뭐예요? 좋은 기획서라고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획처 사람들이 기획을 잘하는 이유는요, 첫째, 기획을 맨날 하니까. 둘째, 기획실 사람이라.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획을 잘하려면요, 사내에서 기획실에 들어가. 방법은요, 나도 모르죠. 그럼 기획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2단계까지만 하고 우리가 쉴게요. 그러면 기획, 제안, 주제 정하기. 자, 자료를 이제 구조화해서 넓은 시점을 유지해서요, 뭘 얻어내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죠? 기획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실전할 때는요. 그건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 빼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거 빼고 첫 번째가 뭐였죠? 1단계? 고객의 요구 이해하기였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개 정보를 숙지해 보는 거예요. 공개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또요. 우리 이거 정보력 시간에 했었죠? 뭐 있어요? 그렇죠? 신문. 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 왜 멀리서 찾아요? 기획서. 여러분, 기획의 답은요, 상사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이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상사는요, 대부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상사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바운더리는 있는데 디테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디테일을. 전혀 모르고 여러분한테 일을 주면 걔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팀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팀장은 거시적인 방향을 잡는 거고 실무자는 뭐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팀장이 이쪽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삽질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삽질한다는 얘기 해주시죠. 아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길 파고 있냐고요. 이런 친구들이랑 일하면 뭐예요? 일을 팀장이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일을 시켰으면 좀 시킨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야? 얘는 되게 열심히 팠어. 근데 쓸데없는 데 판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팀장님이 뭐예요? 팀장님이 방향성을 제시한 뭐예요? 신문, 잡지, 자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죠? 이것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진짜 주제가 뭐냐를 파악하는 진짜 주제. 진짜 주제가 있고 가짜 주제가 있을까요? 있죠. 진짜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진짜 주제는 돈 버는 거죠. 진짜 주제는 뭐예요? 아우 배가 아파. 뭐 소환제 주제. 그건 뭐예요? 그게 가짜 주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아파. 그럼 군대 가면 가짜 주제 많죠.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빨간 약 이렇게 해주죠. 머리가 아프면 무조건 빨간 약. 이런 게 가짜고 뭐야? 머리가 아파. 그럼 왜 아프냐라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야? 아니면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아픈 거야? 아니면 머리가 커지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냐라는 거죠, 왜? 그럼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정보 탐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고객의 욕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정보를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화를 하라고 하죠, 구조화. 가장 멍청하게 구조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멍청할 것까지는 없다. 단순하게. 시간열. 그렇죠? 시간열대로 구조하는 애들이 가장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 애들이에요. 뭐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근데 얘는 뭘로 구조한 거예요? 강점, 약점, 위협, 뭐 이런 걸로 구조한 거죠. 얘는요, 성장성으로 구조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하는 애가 G 매트릭스죠. G는 총 6개로 매트릭스를 만들었으니까요. 얘는요, 세그와 타겟과 포지셔닝으로 구조한 거고, 얘는요,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티러스로 구조한 거죠. 그러면 뭐라 돼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휴양지 서비스를 계약하려고 하네. 요즘 퇴직률이 높지 않는가? 회사의 매력들을 높여보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단순해서가 아니라 거시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원들이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건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못 느끼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요, 월급이 작아서 그런 건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답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얘처럼 말해도 안 돼요. 얘처럼 말을 해도 뭐예요? 좋은 인상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으면요, 일단 이게 1순위예요. 그죠? 이게 1순위야. 사장님은 괜히 멍청해서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건 아니에요. 라면 사장님 기분 좋겠냐고요? 그죠? 일단 이거부터 뭐예요? 검증해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요,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혹은요, 이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를 해요? 이런 문제를 집어넣어 주던가. 결국 사장님의 의지대로 회사는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요, 여러 가지 정보에 뭐를 보는 게 좋을까요?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마추어 기획자들이 기획을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방향성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현황만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매출이 높아졌다. 아니 매출이 꼭대기를 쳤다. 그것만 봐. 왜 꼭대기를 쳤는가를 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획서를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서 쓸 때만 정보 조사를 하니까 그런 거죠. 기획서 안 쓸 때는 늘일이 만보자. 그죠? 쓸 때만 또 받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죠. 언제나 뭐예요? 평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자기 개발 막 이런 거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틀 후에는 뭐예요? 똑같잖아. 인생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누구만 변화시켜요? 강사님들 인생만 변화시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을 잘한다고요. 왜? 계속 기획을 하니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첫째,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디자인 전공자인데 디자인을 못하면 걔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두 번째, 맨날 디자인 하잖아.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DB가 나오죠. 그 DB가 속도를 단축시켜버리죠. 기획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끔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을 잘 못해요. 평상시부터 기획을. 그래야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현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시점만 보려면요. 작두를 차던가. 네?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아까처럼 뭐예요? 이렇게 프로세스로 보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구조화해서 내가 인사를 했었는지.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건 직구가 아니라 변화구라는 거야. 고객이 니즈를 알려면요. 이렇게 변화구를 던져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직구는 뭘까요? 직구는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첫째, 물어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멍청하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멍청하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장님, 고민이 뭐야? 뭐 이런 거. 멍청하게 물어보는 거. 그죠?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사장님이 고민 얘기해. 여러분, 사장님은요, 고민을 몰라요. 고민이라는 건 대화하다 보면서 나오는 게 고민이야. 그죠? 고민 얘기해봐. 그러면, 사장님 고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질문의 방식. 이렇게 물어봐서 깊이 생각했는데 표현의 기술까지 있으면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문제점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거 표현의 기술이 없어. 그러면 닫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닫힌 질문이 뭘까요? Yes or no.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예요? 생각을 분명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변호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예, yes or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왜요? 왜 그렇게 대답하라고 할까요? 사실만 얘기하는. 아니죠. 더 궁극적인 이유가 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할까요? 원하는 답변 아니죠.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변호사가 왜 그런 말을 speak up, say를 하게 만드냐고요. 누가 듣고 있는데 배심원이 듣고 있으니까 배심원의 판단을 그런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듣는 거죠. 내가 하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목적은 뭐야? 배심원 제도잖아요. 미국은. 배심원 하는 애들이 결국은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죽였는데요. 또 이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만 죽였어 살렸어요? 죽였습니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하는 사람도 배심원의 성향에 따라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 퀘션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뭘까요? yes or no, 1번, 2번, 3번이 없는 그냥 물어보는 거. 그죠? 여러분, 이게 설문조사 할 때도 이렇게 써요. 설문조사 할 때도요, 뭔가 판단을 내려면 뭐예요? 매우 좋습니까? 매우 이런 걸로 선택하라고 하고요. 왜? 그래야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데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뭐부터 하겠어요? 일단 경청해요. 그 다음에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요. 파트너를 바꿔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대화 상대를. 자, 2단계까지 하고, 자,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 나왔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가설이 있는 사람은요, 가설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예요? 컴퓨터 인터넷으로 프린터로 정보만 징징 뽑다가 세월 다 가는 거고, 가설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파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새로운 방향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가설을 해보다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것 같다 보니까 뭐예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지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냥 무작정 파는 거예요. 무작정. 자, 그래서 이 가설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설이 되게 좋은 사람.
가설이 거의 검증을 해봐서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장님들이에요. 예. 야, 이거 될 것 같다 하면 되더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야, 쟤 좀 일 좀 할 것 같다. 그럼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인사과장은요,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재상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건 뭐야? 자기 가설이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장단기 뭐 분석 계획으로 뭐예요?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거죠. 근데 큰 흐름은 뭐예요? 사장님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의 흐름. 뭐 윤 선생 영어 교실도 사장님이 원하는 필로소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가다가 보면 이렇게 약간씩 또 변화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큰 흐름은 똑같아. 자, 그런 실행하는 거죠. 만약 초기 단계에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비용 낭비.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예요? 무작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험을 할 때도 가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성 부재. 방향성 부재 때문에 시간 낭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신감. 이런 거죠. 창희 씨가 아파서 왔어. 내 의사야. 딱 오자마자 이래요. MRI 찍어봅시다. 어디까지요?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그런 거죠. 저는 배가 아픈데요. 그래도 MRI 찍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저 새끼 저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뭐가 돼요? 시간, 비용 낭비 다 되는 거죠? 그리고요, 방향성도 없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그랬잖아요. 어디가 아프더라고 오셨어요? 아, 엉덩이가 아픈데. 근데 어디가 아픈지 내가 의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직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예요? 엉덩이가 아프고 저런 표정을 가지고 저 나이 때 있는 사람은, 치질인 것 같다? 한번 보죠?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가 끼익 소리가 나. 그럼 메케닉한테 가잖아요. 그럼 메케닉이 뭐래요? 그럼 왜 소리 나요? 하면, 메케닉이 이래요. 그건 제가 아나요? 이렇게 메케닉 아니지. 그렇죠? 부붕 해보고 뭐야? 트랜지션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야? 자기 직감으로 뭐야? 거기부터 보잖아요. 시그널을 가지고. 그거 안 하고 뭐야? 자동차도 한번 다 찍어봅시다. CT 찍어봅시다. 이러면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가설이. 초기 가설이. 그래서 앞에 나오죠. 초기 단계에는 뭐가 중요해요? 직감밖에 없다는 직감. 공부를 하고 정보를 읽고 사장님이랑 친하게 가고 룸사롱도 가고 뭣도 하고 그게 결국 뭐를 끌어올리는 거야? 정보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논리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라 뭐야? 직감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직감력을 사장님이랑 내가 직감입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 직감을 가지고 설득하는 사람도 있죠. 점쟁이들. 작두 타고 막 자기 직감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그거 아니니까 뭐야?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야? 자기 직감을 믿고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요, 나중에 진검승부할 때가 나와요. 회사를 나오면 자기 사업을 할 때쯤에는 이제 진검승부거든요. 그때 되면 결국 뭐야? 자기 직감을 믿는 거예요. 예, 자기의 뭐야? 자기 감각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감각이 있는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노래 있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런 말 있죠? 안 되는 거 많아요. 노력하여도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노력하면 다 되나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도 한번 해보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 뭐예요? 가설이 없는 애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분간하지 못해서 뭐예요? 자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가설이 없을 때는요, 가설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설의 완성도에 따라서 업무량과 방향성의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딱 일이 딱 나오면은요, 이거 기획서 몇 장 쓰면 되겠다. 이거 누구랑 일하면 되겠다. 뭐 해야겠다. 이렇게 딱 머리 나와. 왜 물어보죠? 그러면요, 참 말하기가 뻘쭘해요. 왜요? 직감으로 안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설이 없을 때는요, 모든 자료 일일이 다 조사. 가설이 어느 정도 틀만 있으면요, 연구소 총체적인 조사.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소에 의한 기술 개발은 다 순조롭다. 그러면요, 문제가 없다는 증거 수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정보석에 대해서 어떤 걸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가설이 없는 거예요, 가설이.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보 조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줄 알죠? 여러분. 뭐지? 일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나요? 아니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뭐 인터뷰를 하러 갈 때도요, 인터뷰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이라는 건 비즈니스에서 안 통해요. 왜요? 무작정해서도 돼. 시간과 이런 걸 자기가 무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효율이 높은 가설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프로인 사람, 좀 급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일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설에는 크게 유추형과 중첩형이 있다라고 여기서 소개를 해요. 그거에 따라 정보의 양과 깊이가 다른데 한정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유추를 해봐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죠? 창희 씨? 창희 씨는 이미 스타야. 제가 하도 창희 씨 얘기를 해가지고 VOD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창희가 누구네요. 한번 나와서 얼굴 한번 소개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죠? 귀납적 추론이라고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이게 귀납적으로 추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납득감. 그렇죠? 요런 정보가 있으면 요런 추론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추론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요런 추론, 그 다음에요.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면 뭐야, 이건? 다양한 추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추론. 여기서 뭘로 하는 걸까요? 적합도를 보는 거죠. 궁합도. 그러면 이거 궁합도를 보기 위해서 뭐가 또 만들어져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X,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중복이 있단 말이야. 매출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런 가설을 하는데 뭐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누락되는 것도 있고 내가 못 보는 것도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뭐를 해요? 로직 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직 트리 들어보셨죠? 예? 그죠? 요거를 방지하고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기 직관에 대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로직 트리를 쓰는 것도 있다고요. 어떤 게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짱씨. 네. 자기의 직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예요? 자기 직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대기 위해서 로직 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진짜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은요. 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로직 트리가 돼버린 거야, 머릿속에. 여러분 마치 영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문법을 고민하고 나서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영어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문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직 트리하고 이런 피라미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없앨라고. 여러분 처음에 영어 배울 때 I go to the school of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동사, 비동사 뭐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잘한다라는 거죠. 예.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창희 씨도 매번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오니까 책 보는 게 좀 쉬워지지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왜, 언제서부터 여러분이 쉬워진다라는 게 나온지 아세요? 중복되는 얘기가 내 머릿속에 계속 들리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해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창희 씨가 지루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정훈 대표 또 그 소리 하지 않겠어? 책 보니까 뭐 저 소리 하겠다. 그러면요. 뭐 오늘은 뭐 VOD로 보지. 그다음 나중에는요. 책 커버만 보면 아는 거야. 책 커버만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군. 그러다 보면 뭐가 좋아요? 정보 학습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좋아져요? 나중에.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져요? 아까 봤잖아요. 껍데기만 봐도 뭐예요? 이런 소리겠구나. 직관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가끔씩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봐요. 그러면 책 껍데기만 봐도 사회 돌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 안 읽어봤는데 다 알아. 왜요? 다 그런 거잖아.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되다 보면 딱 보면 그죠? 쟤는 저런 애잖아. 그러니까 A, B형, B형, O형 이것도 누구 직관력 되게 좋은 애가 만들어냈을 거야. 그리고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그거 검증하고 있잖아요. 조사해봤더니 뭐 A형은 실제로 그랬다 뭐 했다 그랬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비즈니스 감각이 얼마나 끌어오르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런 감각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감각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해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는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옛날에 막 정주영 막 이런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학습한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뭐가 있어요?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들은요. 공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예. 배운 사람이 창업을 안 해요. 왜요? 그 고생길을 왜 하냐라는 거지. 그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열정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 책에 그 단어가 나와. 열정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나와요. 보셨죠? 열정이 뭐예요? 뜨겁고 뭐한 거 그 안에 다 같은 말로 뭐가 있다 했어요? 고통과 그런 게 같이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열정이거든요. 왜? 논리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글이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과정을 안 가는 거죠. 그죠? 자, 대신 뭐예요? 미리 봐버렸으니까 뭐예요? 재미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에 내일이 퀘스천 마크인 사람이 내일을 살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돈 많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퀘스천 마크로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 고객의 현상을 파악하기. 이제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뭐 하는 거죠? 깊이 파악을 하는 거죠. 깊이.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할 때도요. 이제 나왔죠. 설문조사를 가지고 가설을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짜는 방법이 쉬워지죠. 내가 뭘 물어봐야 할지 알아지죠. 하나가 해결되니까 뒷가가 해결되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라는 게 나오는 거죠. 최종 가설 세우기. 자, 문헌 정보의 가설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가설을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문헌 정보나 이런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뭐야? 저기구나 라고 해서 뭐야? 거기 직접 가서 뭐야? 이렇게 파보는 거죠. 이때는 뭐야?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정보력 투자에서 제가 했었고. 초기 가설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요, 내용 검증하면서 보완되거나 수정이 돼요. 그리고요, 수치 검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최종 가설을 하게 된다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로직 트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전혀 자기가 초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고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감이요. 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답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혹은요. 답 근방을 알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죠? 옛날에 금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연금술사. 연금술사도 어디 목적이 뭐였어요? 금 만드는 거였죠. 금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또 비약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이 부산물적인 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의외로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야? 바로 창의라는 거예요. 창의. 네. 자, 그 다음 해결책 및 기획안 세우기. 자, 이제는 내가 이거 딱 나왔죠.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뭐 문제점을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해결해야죠. 해결하려면 해결 방안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 좀 좀 넓게 설명했는데 일단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구 뱉어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뱉어놨죠. 그럼 끝나나요? 뭘 해야죠? 구조화를 해야죠. 구조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이, 아이디어 사이에서 뭐를 있는 거예요? 원인과 논리적 배열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순서대로 말을 하면 뭐예요? 이 플랜대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뱉어놓고 뭐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톰 할 때는 평가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 뱉어놓고 뭐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렇게. 짜다가 보면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짜다가 보니까. 팩트,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팩트야.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수화시 나온 거죠. 짜다 보니까 STP가 나온 거라고요. 짜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왜? 결국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그죠? 근데 이렇게 구조화를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하나, 이 사람은 KJ법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뭐야? 우리가 많이 했던 피라미드법. 또야, 이렇게 하는 로직트리법. 이게 뭐예요? 바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방법이라는 거 많이 쓰는 거. 아이디어를 이렇게 깔아놔서 뭐야? 상층 잡고 상층 잡고 상층 잡으면 내가 결국 내 아이디어의 메시지는 이거다. 나오는 거죠.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추론해야 가는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로직 트립법.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 기획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획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이게 뭘까요? 곰 잡으려면 총이 필요하고요. 토끼 잡으려면요, 새 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뭘 잡을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기획서가 바뀌는 거예요. 곰 잡을 때도 총 쓰고, 개미 잡을 때도 총 쓰고, 그럼 개미가 웃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단인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획서 잘 쓰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기획을 잘하는 과정에서 기획서를 잘 쓰게 되는 거죠. 자, 기획서 쓰는 방법. 자, 좋은 말이 나오죠. 시나리오. 자기가, 자, 지금까지 해본 거 얘기해볼까요? 자기가 처음에 뭐예요? 일단은 기획서에 대한 본질,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변화하게끔 하려면 뭘 줘야 되냐고요. 그걸 고민해보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 다음 거기서 주제를 정하는 거죠. 주제를 정해서 뭐가 나와요?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고객을 깊이 이해해보는 거죠. 깊이 이해해보는 과정에서 뭐를 해요? 설문조사하고 리서치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가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가설이 대부분 뭐겠어요? 문제점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요, 방법을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은요, 일단 아이디어를 뿜어내라는 거죠. 발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리고요, 뿜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하라고 하죠. 수렴은 스트럭처. 예? 그러면 뭐 구조화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요, 아이디어의 근본적인 이유와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메시지, 아이디어들은 뭐로 될까요? 전술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거의 큰 흐름은 메인스트림 뭐예요? 전략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고. 처음부터 전략, 전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이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심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여기서 말을 하죠. 자, 이제 기획서를 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뭘 쓰고 어떻게 끝나야겠다 머릿속에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쓰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나온 상태에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획서 쓰는 건 5단계에서 아주 짧은 포션에 불과해요. 그래서 되게 나쁜 습관이 뭐예요? 기획서 쓸 때 일단 컴퓨터 끼고 손 자판 위에 올리고 이 자세가 되게 안 좋은 자세라고요. 왜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니즈도 수렴 안 했고요. 가설도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쓰려고 들잖아요. 뭐가 쓰게 만들어요? 커서가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찍어줘. 찍는 순간 뭐를 해요? 여러분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해왔던 걸 다시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뻔한 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배경을 숙지한다, 목적을 공유한다, 결론부터 작성한다, 시작 페이지에 컨셉 맵을 제시한다, 줄거리는 둘로 나와서 전개한다, 해결책을 옵션으로 한다, 일정, 역할, 비용, 해서 뭐 이게 뭐예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좋아요? 재밌게 짜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리 이것도 했었죠. 보고서 시나리오. 소비자가 알고 있으면 두괄, 없으면 미괄. 그쵸? 여러분 요새 이산이라는 거 하죠? 이거 끝나고 이산 봐야 되는데 빨리 가서 네? 어떻게 짜요? 재밌게 짜야 되잖아. 여러분 프린징 브레이커 같은 거 봐봐. 얼마나 재밌게 짜는지.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막 이렇게 짜잖아요. 가장 재미없는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혜경씨 기억나세요? 그쵸? 시간 순서. 그리고요 지가 한 순서.
그죠? 그게 가장 초급자라는 거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 거 얘기해드릴게요. 아침에 밥을 먹었고요. 뭐를 먹고, 뭐를 했고요. 넌 백수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 들으라고 지금 다 들은 거죠. 저는 백수기 때문에요. 이걸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도도 올라지는 거죠. 일단 배경을 얘기한다. 배경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플레임은 이렇게 짜면 된다고요. 두 번째, 목적을 공유한다. 왜 목적을 공유해야 될까요? 일단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꼭지점이 분명히 찝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배경은요. 이 목적을 나오기 위해서 배경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그러면요. 배경을 알고 있죠. 그러면요. 배경을 이미 알고 있으면 배경 안 써줘도 돼. 왜? 목적이 공유가 됐으니까. 안 됐을 경우에 뭐예요? 그 이유를 써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를 경우에는 미괄로 간다고. 이 두 장으로 보면 배경, 목적으로 보면 목적이 미괄이죠.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배경을 알고 있어. 그러면요. 투괄이 되는 거죠. 혼자 앞으로 가니까. 자, 그리고요. 결론부터 쓴다. 이래서 이런 결론을 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 독서 경영을 하다 보면 책의 리뷰가 아니라 내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나왔죠. 상대방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결론? 여기? 창희 씨. 뭐에 관심 있어요? 팀장님. 그렇죠. 이 다음 페이지에 관심이 가 있다니까요? 언제나 이 페이지에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 관심이 있죠. 왜? 여러분이 썼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이 이거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뭐를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뭔데? 그래서 언제나 파워포인트 기획서 보면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뒷페이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앞 페이지에 포커스를 많이 안 맞춘다니까요? 그렇죠? 이 페이지를 읽는 이유는 뭔데요? 결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 얘기하려고. 그렇죠? 배경을 쓰는 이유가 뭔데요? 목적 얘기하려고. 그렇죠? 목적을 놓는 게 이유가 뭔데요? 결론 얘기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뒤에서 뭐야? 가격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 네. 내가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 가격 얼마야? 5천만 원이야? 돈 없다 못해?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 다 뭐야? 컨셉 맵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큰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큰 그림. 절대 기획 읽는 사람에게 뭐예요? 서프라이즈 그걸 주지 말라는 거죠. 처음과 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줄거리를 둘로 나눠서. 참,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의 구조를 짜면 왜냐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서의 플레임이 잡히죠. 사장님이랑 나랑 이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거 나가리죠. 이렇게만 짜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사장님이 아직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 팀이 그런 목적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이렇게 짜야죠. 왜냐하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안서라고 하고, 요것만 들어오는 걸,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걸, 방법만 제안하는 거죠. 방법만. 네. 아마 이 풀로, 요것만 쓰는 거 뭐라고 해요? 요것만 쓰는 걸. 보고서. 네. 그래서 우린 망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보고서에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망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풀로 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접고 뭐 해야 됩니다. 그죠? 전반적인 플레임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해결책을 옵션으로 제시한다. 이렇게요. 이거 우리 콜드 리딩에서 한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팀장님 콜드 리딩 수업 들으셨나? 이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콜드 리딩에서 알려준 게 뭐예요? 1번, 2안, 3번. 저희 회사에서는 2번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죠. 콜드 리딩에서 뭐라고 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이해가세요? 1번, 2번, 3번. 이게 뭔지 아세요? 그죠? 콜드 리딩 법에서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1번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뭐야? 여러분의 의도성을 간파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러나 의도성을 안 알려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암시를 주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1번 안은 있습니다. 그럼 2번 안 할 때 뭐야? 2번 안 할 때 이렇게 쑥 앞에 나가주는 거. 그리고요, 3번 할 때 다시 돌아와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뭘 갖고 있어요? 2번에 암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막, 저희 회사 2번 집중합니다. 2번.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치하잖아. 예? 그러니까 오버를 하면 할수록요, 뭐가 떨어져요? 내용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오버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야? 암시적 오버를 하라는 거예요. VOD 한번 보세요. 자, 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뭐, 뻔한 거고. 역할을 분담한다. 뻔한 거고. 비용을 분명하게 뻔한 거고. 해결책, 이건 10번에 해결책의 결점도 숙지한다. 창희 씨한테 물어볼게요. 창희 씨는 다 들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죠? 트리기 심리학에서 했잖아. 문제점이 있으면 뭐예요? 근데 미리 까발긴다. 그렇죠? 문제점을 걔가 먼저 밝혀내면 뭐예요? 문제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말하면요.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하죠. 뭐 이런 거 우리 프레젠테이션에도 했었잖아요. 여러분은 제 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거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조사해본 결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나 몰라.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뭐예요? 싫어하는 거 그냥 얘기해주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예. 저 뚱뚱합니다. 예. 그래서 살 좀 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뚱뚱한 거 문제 안 된다고요. 그런 거였죠. 자, 이게 그거예요. 해결책의 결점도 내용 얘기해줘라. 왜요? 기획안을 싹 읽고 사람이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왜 안 넣었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전에 미리 다 얘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통합적으로 정리한다. 이거를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앞뒤로.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우, 정신없어.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 여기다가, 이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로직 트리 같은 거 그려가지고 어디에 갔는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넘버링을 잘하면 돼. 넘버링. 넘버링을 잘하고요. 웬만하면 간지를 좀 써주세요. 간지. 네. 넘버링 할 때 들여쓰기 같은 거 잘하고 1 슬래시 들여쓰기 약간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정확히 로드맵이 아니라 로직 트리가 짜지죠. 자, 그 다음 호소력을 높이려면 시나리오를 강하게 하는 5가지 방법 소개되죠. 일단 사례를 제시해라. 두 번째, 가까운 미래를 제시해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해라. 이런 게 뭘까요? 저희 회사에서는요, 뭐 영업부서 김 부장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있죠. 고객의 사용 후기,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의외성을 제시하라. 이거 뭘까요? 우리 회사는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고정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아젠다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파스텔 우유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고온 살균에서 저온 살균으로 확 아젠다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젠다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이런 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안에 뭐예요? 들어가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런 말이 적절히 넣어주면. 자, 그 다음,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걸 만져라. 명주체가 고딕체로 쓴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테고, 이소부화체를 쓰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문장들의 구조가 보이도록 들여쓰기를 한다. 이런 거죠. 들여쓰기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불느끼고 쓰는 거 안 좋아. 넘버링 쓰세요, 넘버링. 1을 반쪽 쓸래 1동글배기. 왜요? 그래야 숫자를 알고 내가 안 헷갈려요. 내가 머릿속에 구조화가 잡혀요. 분리기호를 쓰면요, 실수 되게 많이 해요. 뭐 여기서 분리기호를 써도 된다는데 저는 분리기호 추천은 안 해요. 분리기호 했다가 보면은요, 이게 몇 개인지가 몰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기존의 고객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5개 넣고요, 슬쩍 봤더니 4개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출처를 밝혀라. 중요하죠. 그 다음, 중복을 삭제하라. 이런 거죠. 고민되는 문제 해결? 뭐가 중복이죠? 그렇죠. 고민이, 그 문제 해결이죠. 이거, 신속하고 빠른 대응? 그렇죠. 신속한 대응. 이런 말 많이 쓴다고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신상품? 새로운 신상품.
전혀 새로운 상품. 자, 이런 거. 자신감 있는 어휘를 써라. 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일 가능성이 있다. 약 100명 정도 참여. 약 100명 참여. 그 다음, 이다. 이런 거 진짜 쓰는 거 안 좋아해요. 인 것 같다. 왜 이런 걸 쓰는 게 안 좋을까요? 여러분도 확신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거죠. 여러분도 확신하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호소력 높이기. 자,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보고서 작성할 때 했어요. 제목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2007년 신상품 출시에 따른 문제점. 김희정 씨,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제목을. 이거 고객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에요? 작성자 입장이죠. 어떻게 하면 바꾸면 돼요? 알잖아. 두 사람은 알잖아요. 팀장님도 알잖아. 우리 했잖아요.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중도적인 입장이 이거예요. 7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요. 고객이 훨씬 더 조금 나은 거예요. 왜? 7가지잖아.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7가지 문제점이 대체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7가지라는 거 빼면 되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훨씬 더 서비스 정신이 더 좋은 거라고요. 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7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7가지 대항점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전략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왠지 7가지니까 뭐예요? 머릿속에 훨씬 더 체계화가 잘 되죠. 그냥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작성자죠. 문제점이 있어서 어쩌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호소력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이 한 페이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 이런 식으로. 10장을 쓰면은 몇 개의 소메시지예요? 10개. 주메시지는 1개. 그 메시지가 어떤 구조가 있어야 돼요? 로직트리나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다 답을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뭐예요? 요게 쓱 해서 말이 되면 뭐예요? 기획서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저는 언제나 헤드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위 헤드라인을 가지고 나중에 쭉 펴죠. 그러면 그 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기획서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쓰면 하나의 메시지고요. 하나의 문장이고 좀 복잡하게 가면 이게 로직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쭉쭉. 왜? 결국 사람은요, 여기서 말할 이제 기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라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잖아요. 시나리오. 뭐를 바치는, 나의 직감을 바치는, 직감의 근거와 논리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그림표, 그래프 활용하기. 자,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있죠. 둘러싸기, 읽기, 배치하기, 이미지 붙이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건 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도 또 나와. 콜드 리딩에서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미지를 준다고 하죠? 확고한 이미지. 여러분이 기획서 쓸 때 이 플레임 안에 내용을 넣자. 그럼 상대방은요, 확고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텍스트를 본다고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여러분, 사소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왜요? 되게 중요한 정보는 사람이 뭐야? 거부하려는 반응을 갖고 있어요. 왜요? 제 의도성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죠.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사소한 거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툭툭 쳐주는 거 있죠.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이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거부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다 받아들여진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서 뭐가 돼요? 설득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강자는 대단한 걸 중요시 여겨도 되거든요. 근데 약자는 사소한 걸 여겨야 돼요. 왜? 사소한 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소한 게 뭉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정보력 시간에 했죠? 창의 씨 기억나세요? 헤드라인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휴지통 뉴스를 봐야 된다고 했죠. 김혜경 씨는 수업 그때 오셨나? 팀장님은 들으셨죠? 헤드라인 뉴스 어디 이번에 코스닥 상장 이런 거 봐봤자 여러분한테 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돈이나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쪼가리에서 뭐예요? 조그만한 회사 무슨 칩 개발. 근데 이게 점점 뉴스가 크게 다뤄지는지 작게 다뤄지는지를 봐야겠죠. 조그맣게 다뤄지니까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뭐야? 그때 들이가면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헤드라인으로 유치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 이미.
그렇죠? 사람은요, 사소한 이유로 결혼하고, 사소한 이유로 이혼하고, 사소한 이유로 회사 나오고, 사소한 이유로 회사에 들어와요. 알고 보면. 자, 이건 무슨 이미지를 줄까요? 부드러운 이미지. 이거는요,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미지. 이거는요, 안정된 이미지. 이거는요, 불안한 이미지. 회사에 뭔 얘기를 할 때 이런 플레임을 가지고 회사를 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아, 우리 회사가 불안한다는 느낌을 그냥 자연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폭발적인 이미지. 이거는요, 독특한 이미지. 이거는요, 화려한 이미지. 이거는요, 세련된 이미지. 이거까지 다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래프는요, 자투의 기술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제가 자투의 기술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VOD를 보세요. 여러분 다 그거 VOD를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왜? 거기서 말하는 자투의 기술 누가 했죠? 저자가? 네? 기억나세요? 네? 그죠? 진질레진이가 했다고 했죠? 자, 진질레진이가 아마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차트하고 프레젠테이션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그리고 기획서 시나리오 짜는 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짰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획서 쓸 때 로드맵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기획서 쓸 때 로드맵 없이 그냥 씁니다. 그러면 안 늘어요. 절대 그럴 거예요. 안 늘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일단 개똥같이 쓰더라도 뭐예요? 일단 로드맵이 있고 계속 뭐예요? 디벨로핑하고 나는 일하는 것도 그래. 일하는 방식도 내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방식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최고의 방식을 찾다가 보면 세월 다 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저번에 우리가 그동안 본 게 진질레진이었죠? 근데 진질레진이의 친구가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제가 말했던 바바라 민토 여사죠? 네? 바바라 민토 여사. 아마 맥켄지 최초로, 여자인데 최초로 들어간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논리의 획을 짰죠. 논리. 이 책이요. 제가 왜 선택을 해요? 예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이 책이 더난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요, 진짜 사둘만한 책이에요. 이 책은 워크샵북도 있어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맥켄지 회사에 딱 들어가면요,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 책을 기본적으로 본대요. 왜? 이 바바라 민토가 파워포인트 이거 논리의 흐름을 다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맥켄지의 기획서의 틀이 얘 틀로 다 잡혀 있어요. 비싸. 책이 비싼데 이 사람 책은 봐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샵북이라는 거 갖다 놓고 머리가 안 풀릴 때는요, 쭉 보면 돼. 아마 여러분이 로직트리와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질레진이에 의해서 맥켄지에서 잘 나가는 핫샷인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